고객의 거절을 기회로 만드는 변액보험 카운터펀치 최도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피 믹스의 황금 비율인데요. 자, 고객님의 거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회사의 상품들은 주식에 많이 투자하던데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자, 어떤 유형의 고객님이세요?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형이시죠? 자, 이런 고객님들에게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자, 오늘의 카운터펀치 같이 한번 보실게요. 우리나라의 발명품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발명품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특허청에서 조사한 건데요.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 그래서 특허청 우리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는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약 570명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명품 중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 한국을 빛낸 거 10개를 추렸는데요. 1등은 역시 훈민정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 이태리 타올, 김치냉장고, 천지인활자, 첨성대, 거중기. 저희가 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발명품들이 쭉 나열이 됐는데요. 문제는 여기 보면 5등, 우리 5위를 제가 비워놨어요.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 중에서 5위 무엇일까요? 예, 그게 너무 재미있게도 커피 믹스가 5위를 차지했어요. 자, 우리나라의 커피 믹스, 한국을 빛낸 발명품에 뽑히게 된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요? 성공 요인은 크게 저희가 3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스틱형 포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요. 예전에 우리 스틱형 포장이 나오기 전에 커피 믹스의 모양은 대부분 사각형이었어요. 이 사각형을 뜯을 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부피감이 있어서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거를 그냥 꽂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스틱형으로 만든 것도 굉장히 굿 아이디어인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지금 3중 포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비닐처럼 보이지만 3중으로 돼 있어서 산소도 막아주고요. 산화를 방지하겠죠. 빛이라든지 수분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이런 포장 기술. 이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성공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요. 분리 배열이에요. 예전에 커피 믹스는 찢어서 딱 쏟아보면 커피하고 설탕하고 크림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막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의 커피 믹스는 뜯어보시면 3분의 1씩 배열이 돼 있어요. 한쪽에는 커피, 가운데 크리마, 마지막에 설탕. 그래서 저희가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단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요. 끝을 잡고 이렇게 따라서 섞으시면 설탕이 적게 들어간 단맛이 적은 커피를 만들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였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이지컷. 그 조그만 스틱형을 뜯으려면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렇다고 그거 뜯자고 가위를 쓸 수도 없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커피 믹스는 어때요? 위에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죠. 그 띠를 딱 찢으면 쉽게 찢어져요. 예, 왜냐하면 레이저로 그 절취선을 미리 천공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뜯을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지컷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3가지의 요인이 묶여서 우리나라의 커피 믹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 3가지를 능가하는 우리나라 커피 믹스의 아주 독보적인 그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나라 커피 믹스만의 황금 비율이죠. 우리보다 커피를 훨씬 일찍 먹었고 훨씬 많이 먹고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의 커피 믹스 맛을 한번 보고 나면 그 맛에 빠져가지고 매료가 된대요. 전 세계 커피 만드는 아주 훌륭한 브랜드들이 우리 커피 믹스를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황금 비율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커피 믹스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 이 황금 비율은 커피 믹스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고객의 성향이라든지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맞는 황금 비율을 찾아서 우리가 자산을 배분하는 이걸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매우 필요해요. 이 포트폴리오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는 시장을 분산해서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의 비율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어떤 시장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어렵더라도 해외에서 수익이 날 수 있고 이런 어떤 그 투자의 안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분산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간도 분산해야 되죠. 투자 목적에 따라서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투자로 구분하고요. 세 번째, 위험을 분산하죠. 그래서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해서 특정한 어떤 위험에 집중했을 경우에는 그 자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나눠주고요. 목적도 분산해요. 그래서 이게 비상자금인지 보장자산인지 교육자금인지 주택, 결혼, 노후, 기타 이런 각각의 목적에 맞는 상품들을 가지고 배분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상품도 분산해야 되죠.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부터 보험, 주식, 펀드, 채권, 기타 이런 식으로 분산하게 되는데 이런 각각의 요인들을 다 고려해서 황금 비율을 찾은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결국 성공적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저희가 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마코위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효율적인 투자선이라는 개념, 그래서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이론을 이제 만드신 그런 이제 경제학자예요. 이 경제학자가 효율적인 투자선이라는 개념을 이제 선보였는데요. 효율적인 투자선의 개념은 뭐냐면 세로축이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가로축이 뭐냐면 리스크, 위험이에요. 위험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가상의 선을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상품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저희가 A라고 칭해 볼게요. 여기에 하나의 상품이 있어요. B라고 칭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A에 투자해야 돼요? B에 투자해야 돼요? A는 수익은 이만큼 나는데 위험은 요거밖에 없는 상품이고요. B는 수익은 요거밖에 안 나는데 위험은 이렇게 큰 상품이에요. 만약에 A와 B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A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할 수 없어요. 왜 투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상품은 존재하지 않죠. 수익이 이만큼 나는데 위험이 요거만큼 있는 이런 상품은 없어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수익과 위험은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요 선이 뭐냐면 내가 요만큼의 위험을 떠안고 싶다. 이때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뭐지? 찾아서 점을 찍은 거예요. 그 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가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선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같은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 다르게 표현하면 같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위험의 상품. 이거를 연결한 선이니까 내가 투자를 한다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건데요. 맨 밑에 있는 요 점이 뭐냐면 채권 100% 투자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안전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채권에 100% 투자할 거예요. 그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가 아니에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험이 가장 안전한 건 오히려 이쪽이 더 가장 위험이 작거든요. 채권 100%는 수익이 가장 낮은 투자이지 위험이 가장 낮은 투자는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위험이 가장 낮은 투자, 여기는 지금 주식이 76%, 채권이 76%, 주식이 24%인 요 투자를 우리가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 만기가 돼서 이자를 붙여서 수익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원리금을 받는 거예요. 내가 돈을 꿔주면 고유의 위험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위험은 돈을 꾸어간 상대방이 나에게 돈을 갚지 않는 위험, 채무 불이행 위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위험은 30년 전에 꾸어간 500원을 30년 뒤에 동전으로 갚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어요. 이런 채권의 고유 위험 때문에 이 채권 투자 100%는 위험 자체는 일정한 주식을 섞은 것보다는 커지게 돼요. 이런 채권의 고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주식을 조금 넣어주면 물가 상승 위험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은 줄이면서 주식이 가지고 있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은 가장 작고 수익은 채권 100%보다 높은 그런 지점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주식 25, 채권 75에 투자인 거죠. 저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채권 100% 정도의 위험을 떠안았을 때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는 뭐야? 그리고 저희가 점을 쭉 올라가면 되죠? 그게 뭐냐면 주식과 채권을 50대 50으로 넣으면 채권 100% 정도의 위험만 감수하면서도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주식 비중을 더 높이면 그러면 더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이 선이 그냥 비례하고 있는 직선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떠안으면 떠안을수록 그 비율만큼 그대로 수익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비례하고 있는 직선이 아니고요. 기울기가 완만하게 누워져 있는 곡선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뒤에 80대 20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50대 50과 80대 20을 비교해 보시면 위험은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그런데 수익은 어때요? 수익은 여기하고 여기를 이으면 요만큼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곡선이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나는 비중보다는 위험이 늘어나는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투자를 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50대 50, 그나마 비례하고 있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요 국면을 가장 효율적인 투자로 보고요. 주식 비중을 늘리면 늘릴수록 기대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떠안는 감수하는 위험보다는 기대 수익이 작은 그런 투자로 저희가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마코이츠의 효율적 투자선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투자 위험이 가장 작은 가장 안전한 투자는 무조건 채권에 100%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25%, 채권에 75%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투자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줄이면서도 가장 높은 기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는 주식 50, 채권 50이다. 그래서 우리 보험회사들이 투자하고 있는 변액보험은 일정 부분의 채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저희가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런 효율적인 투자선에 따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 비중이 낮다고 해서 그 성과가 더 낮다고 미리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객님들에게 왜 우리가 채권의 의무 비중을 가져가는지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카운터 펀치 같이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